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봉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이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참여율이 좋으면 저야 좋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데 이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도 잘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종이라. 네. 예. 그래서 그런 걸까? 아니면 또 진짜로 시청자분들께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자, 봉수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무당 언니가 등장을 하나요? 하죠. 그러면 제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야기에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봉수예요! 언니가 이제 몇몇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사람 자체의 학을 떼게 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이쿠야, 예. 저번에 그 똘순이의 연매의 이야기가 무당 언니의 인간 혐오 썰 중 하나였고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좀 무섭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듣는 저도 답답하고 진짜 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성향인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좀 많이 순화시키고 또 언니가 알려주는 비방법이나 양밥의 방법은 많이 각색을 하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절대로 따라하시거나 그럴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니가 이제 좀 신발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릴라나 돌쇠나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도와줬었는데 이제 똘순이의 계기로 먼저 나대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었다고. 이번에는 사람이 본질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걸 앞으로도 도와줘야 하냐라는 식으로 현타가 왔대요. 제가 언니의 일을 몇 번 알바식으로 도와줬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니의 의도야 사람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이라고 치지만 이것도 장사고 영업이잖아요. 어쨌든 언니가 먹고 살아야지 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채도 받고 또 노쇼 손해방지를 위해 가지고 예약금도 어느 정도 받았었는데 예약을 하다 보면 뭐 생년월일 누구 그리고 특이사항에 뭐 어떤 걸로 점사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예약금 자체가 달랐어요. 금액이 뭐 일반 예약은 5만 원이면 이 친구는 한 50만 원? 그리고 일이 성사가 된다면 원래 복채의 몇십 배를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아무리 장사한다고 나온 거지만 이렇게 나온 경우는 언니 말로는 둘 중 하나래요. 전에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강렬한 염원 바램 이런 거든지 심각하게는 누구 죽여달라고. 그런 썩 좋지 않은 강렬한 염원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데 언니는 둘 다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걸 그냥 환불해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언니가 내비둬 봉수야 하고 내비뒀는데 웬걸? 그냥 진짜 평범한 새댁인 거예요.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고 근데 뭐 행색이 추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꽤 고급져 보이는? 이런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 아니 결혼한 지 5년이면 아주 신혼은 아니더라도 한창 달달해서 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마 예전 사연의 이쁜이처럼 그런 상황일까 싶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었고 이 새댁이 그니까 연애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집안이 엄청나게 기우는 결혼이었대요. 솔직히 다들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최고의 결말인데 돈까지 많은 배우자다? 좋죠. 되게 좋잖아요. 당장은 좋은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아들놈 잘 키워놨는데 기우는 결혼이라 하니까 못마땅한 그런 게 좀 보였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의 새댁이 30대 후반 그 정도로 보였는데 그런 나이대 부모님들이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주나 신점이나 이런 것도 믿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은 시키자. 근데 사주 궁합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안 그런 무당도 있겠지만 애지간한 무당들은 힘들어서 온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냥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한대요. 둘이서 잘 살 거면 잘 살면 되지. 근데 둘이서만 살라고.
뭐 애를 바란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듣고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 말이 애 없다고.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어찌저찌 결혼은 했으나 그 무당 말대로 정말로 애는 안 생기더래요. 뭐 시험관을 한다고 해도 이게 100% 다 임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 1년 지나고 2년, 3년, 5년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리 돈 많은 집안이라도 그렇잖아요. 제안이고 다른 여자들이었으면 저놈의 임신 때문에 돈 쓸 일도 없을 거라고. 안 그래도 유약해 보이고 순둥순둥해 보이는 새댁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상처를 입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새댁은 오히려 도끼가 생겼대요. 내가 들어서 어떻게든 임신하고 말 거라고. 근데 병원도 안 된다 그러지. 마음 다잡으려고 절이라도 가서 기도라도 드려봤는데 다 안 돼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여기를 어떻게든 온 거래요. 사안이 간절하고 나쁜 사안도 아니잖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나한테 양밥을 해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네 말 들어보고 공감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 하고 딱 잡아놨다는 거예요. 언니 말로는 의사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데 뭔가 약간 불안불안해 보이고 눈을 계속 피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 새댁이 오열하면서 선생님 제가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볼품없는 년으로 2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으로 2년을 살아왔습니다. 제발 전 좀 살려주세요. 아이가 없으면 전 이 집에서 말라 죽어버릴 거라고 하면서 싹싹 빌면서 오열하는데 예. 언니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냥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둘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부모랑 평생 살 것 같아요? 살아도 남편이랑 더 살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모랑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편이랑 더 살아갈 날이 많지 않겠냐. 그냥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아라 해도 언니 치맛자락을 무슨 벗겨내려는 것처럼 매달리는데 제가 그 새댁을 떼놨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근데 그 새댁이 이러면서 막 끄끄거리면서 울음을 막 참다가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 그 왜 신당들은 금속으로 된 촛대가 있잖아요. 그거 되게 날카롭잖아요. 그걸 딱 짚더니 자기 목에 갖다 대면서 니 이런 반응이면 방법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닐 거야. 그렇잖아. 네가 방법이 없다면 그딴 당황한 눈깔은 안 비쳤을 거라고. 나 정말 죽을 각오로 온 거고 당장 방법 내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네 이던지 여기서 내버릴 거라고. 저는 이거를 놀래가지고 경찰 부르려고 했는데 언니가 이제 갑자기 일하다 보면 본 건데 접신하면 표정이 바뀌어요. 큰 특징이 눈부터 400안이 되는데 그 세댁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눈이 400안으로 떠지면서 왜 봐라? 하는데 그 목소리부터 이제 노인네 목소리로 막 끌끌거리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네가 할 일도 아니거니와 너같이 멍청한 애들이 일그르치면 내가 담길 그릇도 깨질 판인데 내가 널 뭘 믿고 너에게 그 방도를 내어주겠느냐. 야, 대출을 받고 싶으면 담보라도 가져와야지. 넌 그럴 깡도 없고 담보도 없다. 이게 지금은 말로 하니까 섬뜩하진 않는데 저는 그때 당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언니랑 일 몇 번 해본 저도 볼 때마다 놀랐는데 처음 본 사람도 놀라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새댁은 다시 언니 치맛자락을 붙들면서 제발 선생님 방법 좀 알려달라고. 담보는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갚을 방도는 많습니다. 나도 한 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죽이려는 것도 해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하니 그렇게 새댁이 막 오열하면서 엉엉 우는 소리가 얼마나 나왔을까. 언니가 접신이 스르륵 하고 풀리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언니한테 이제 물 먹이면서 새댁한테 더 이상 우리 언니 건들지 말고 나가시라고. 당신한테도 아끼는 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도 언니가 그런 언니다. 나가시라 하니 언니가 저를 휙휙 손으로 막 저으면서 제지하더니 아 너무 힘드네. 적응이 안 되네. 할매가 들어왔다 그냥 나간 거 보면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방법 알려주겠는데 그래 이거 꼭 성공하셔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난 댁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이 방법대로 하는데 당신이랑 나랑은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볼 일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언니 말로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래요. 왜 그 변호사도 같은 사람이지만 범죄자들을 변호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의뢰인이고 그 범죄자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승 신적으로도 그렇대요. 영화처럼 재판을 받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데 사람 사이에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그 감정의 사이와 영적 존재 아니면 영적 존재와 사람 사이의 일을 중재해주는 변호인이 무당인 거라고. 이제부터 아주 나쁜 짓을 할 건데 밤 늦은 시간에 몇 시쯤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야행성 동물 말고 주행성 동물이 하나 돌아다닐 거라고. 걔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라. 그리고 다신 그 장소 근처로도 가지 말라고.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말해주는 거라고. 그러고 나면 너는 사고를 친 거지 않느냐. 이게 다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사슬처럼 필요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욕망 때문에 살아는 거면 너 포함 나올 애도 멀쩡히 안 나온다고. 죄를 지었으니까 수습은 해야겠지? 신이 병은 아니잖아.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여럿 있겠지만 생명 자체에서는 제일 센 신은 삼신인데 삼신도 큰 신이긴 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삼신이 속한 데는 뭐 보건복지부 정도가 되겠고 그럼 그 윗 상사가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네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단죄하러 널 찾아올 건데 속된 말로 수사 중지하라고 뇌물을 먹여야지 네가 살 거 아니냐 애랑. 그럼 누구한테 뇌물을 먹여야 될까? 안 그래도 자기 권한 침해해서 길길이 날뛰는 삼신? 아니지. 그 윗대가리한테 뇌물을 먹여야지. 3년이다 딱 3년. 매달간 제사를 어디서 어떻게 지내라. 제사 지내는 방식도 방법도 장소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상사한테 뇌물을 먹이면 땡이냐? 아니죠. 그 수사하는 권한은 검사한테 있죠. 그리고 그 검사 밑에 애들도 달래야 되죠. 제사를 같은 날 지냈는데 상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아무 간도 안 한 사슴고기면 정말 좋겠지만 못 구하면 돼지고기로 해도 되는데 무조건 양기가 없는 암돼지여야 하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쌀로만 만든 탁주로만 지내라고. 그렇게 방법을 들은 세댁은 돌아갔고 그 뒤로 다시 연락은 없었대요. 그럼 뭐 애는 잘 태어났고 그렇게 해결이 잘 됐나 싶었는데 그렇게 해결이 되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가 인간 혐오도 안 했겠죠? 3년 정도 지났을까? 지금부터는 언니한테 들은 거라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그 세댁이 찾아왔대요. 이번에도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해준 시간에 맞춰서 장소를 갔대요. 근데 그 산에 있는데 주행성 동물이라곤 나무에 참새만한 새가 하나 앉아있더래요. 키도 작고 솔직히 키가 큰 저도 나무에 그 새를 어떻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뭔가 발에 느껴져서 보니까 통통한 들쥐가 낑낑거리면서 지나가더래요.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 때문에 그 새는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 동물은 없잖아요. 이 이후로 무당 언니가 보지 말자고 했으니까 다시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앞에 동물이 하나 있네? 얘를 바로 밟아서 죽여버렸대요. 이 야밤에 너무 무섭고 그런 거 믿지도 않는 내가 하겠다고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미쳤지. 근데 막상 쥐는 주행성이 아니라 야행성이잖아요. 얘가 죽을 팔자가 아닌데 나 때문에 죽었구나. 너무 불쌍해서 묻어주고 미안하다고 인사만 하고 그대로 도망치듯이 내려왔대요. 기방법을 알려달라고. 대신 그 조건이 무당 언니를 다시 찾아오지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가 점점 불러오더래요.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잘 살면서 혹시 몰라서 제사도 지내긴 했대요. 근데 돌비님도 애 낳아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정신 없잖아요. 네. 5년이 넘어서야 어렵게 가진 아이죠. 그것도 아들이잖아요. 시부모들도 난리고 본인도 너무 행복하고 애 키우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3년 동안 제사 지내는 걸 마지막 날 딱 까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부랴부랴 다음날 더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으나 우리도 뭐 할 때 하루 늦었다고 안 봐주잖아요. 아무튼 그 존재들은 어떻겠냐고. 애가 정신병원에 결국은 입원했대요. 근데 애지간한 정신병원으로는 잘 입원 안 하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이 심각한 병이라도 중증이 아닌 이상 통원치료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사를 빼먹은 날로부터 그 다음 주쯤 애가 밥을 먹으면 다 토하고 3살이면 3년이 지났다니까 3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걸어다니잖아요. 막 기어다니더래요. 방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웃긴 건 밥을 먹으면 다 토한다 했죠.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사람이 차려주는 밥만 못 먹고 낮에는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빌빌거리다가 예. 식구들 다 잠든 사이 돌아다니면서 쌀떡 뒤져서 생쌀 꺼내 씹어 먹고 냉장고 속에 다른 반찬들은 손도 안 대고 생고기, 생채소만 그렇게 3살짜리가 씹어 먹고 아이 키워분들은 아실 건데 3살 정도 되면 빠른 애들은 간단한 문장까지 구사해요. 근데 얘는 침만 맨날 칙칙칙 하면서 질질 흘리고 낮엔 아무리 흔들어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는 건 고사하고 아예 말도 못하더래요.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얘가 나 모르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나 모르게 어디 부딪혔나? 뇌 손상이 왔나? 그것도 아니고 어딜 가도 손을 못 대겠으니 어린이집도 퇴소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잡으라는 동물은 안 잡고 쥐를 잡아 죽였잖아요. 이거밖에 답이 안 나와서 부탁한 거 못 지켜서 미안한데 난 내 자식이 정말 더 중요하니까 제발 방법 알려달라고 찾아온 거래요. 그걸 들은 언니는 머리가 진짜 아찔했대요. 이거 진짜 처음부터 내쫓아야 됐었구나. 이러다 방법 알려준 나까지 못 되겠구나.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주의잖아요, 언니가. 애는 잘못이 없죠, 게다가. 언니가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또. 그래서 아예 언니가 관계는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언니의 설명으로는 이게 사실은 삼신을 속인 거래요. 신을 속인 건데 먼저 자기가 점지해서 주는 애도 아니고 쥐새끼 마냥 자기 주머니에서 애 영혼 몰래 훔쳐다 낳으려고 한 거고 게다가 아무 관계없는 무고한 생명까지 죽였죠. 아까 들쥐가 통통하다 했잖아요. 그 쥐는 새끼를 뵌 쥐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 시참이었던 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신할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미물이라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쥐도 아니고 임신한 쥐였으니 더 열이 받는 상황에 이 가증스러운 게 자기 윗상사한테 뇌물을 먹여서 처벌도 못하고 자기 권한이 다 막혀버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뇌물을 먹이는 것도 끝까지 잘했으면 자비로운 삼신할매는 그래 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요즘은 신을 섬기는 사람도 없는데 네 마음이 갸륵하다면서 이해를 했었겠으나 마지막 딱 하루 빼먹었다 했잖아요. 사람이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잘한다 하고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해이해졌네 이런 듯이 더 열이 받지 않겠냐고요. 내 힘을 훔쳐서 팔자에도 없는 애를 가져놓고 똑바로 마무리도 못한 애를 곱게 놔둘 리도 없으니까 억울하게 죽은 들쥐와 원래 여기 있어서 안 되는 애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래요. 그 들쥐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애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생살 주워 먹고 그랬던 건데 칙칙거리는 것도 침을 뱉은 게 아니라 찍찍거리려고 하는데 구강 구조가 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나 같아도 열받아서 일단 내한테 뺏어간 것을 되찾고 조져버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대요. 아 근데 나도 모르겠다. 근데 세상에 방도 없는 문제는 없다고. 큰 돈 들 건데 그거 나한테 주라는 거 아니다. 내가 뭐 잡신놀이하는 허준들처럼 사람 돈 빼먹으려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겠냐. 아니 해야 돼. 죄 없는 애가 지금 어른들 욕심으로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 죄 지었던 거 덮었다가 다시 망한 거잖아. 다시 뇌물 먹여야지 뭐 어떡해. 아무리 센신 받은 무당이라도 삼신이랑 저승사자는 못 이긴대요. 근데 이전엔 대놓고 뇌물 주고 판을 키웠다면 지금은 조용히 몰래 줘야 된다고. 삼신 몰래.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영혼을 꺼내가는 건 삼신도 아니고 다른 신도 아니고 누구겠어요. 저승사자죠. 네. 술상 차리는 건 안 된대요. 이미 한 번 써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서 몇 시에 가면 뭐가 있을 거래요. 거기 앞에서 장을 담았던 항아리를 구해다가 애 살아온 일수대로 10,000원씩 곱해서 태워라. 장 담은 항아리가 없다면 왜 우리 업소용 고추장 통 있잖아요. 그 철통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도 장 담은 게 많으니까 괜찮다고. 돈은 나눠서 태우지 말고 한 번에 태워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아이는 3개월간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왜 템플스테이나 여름방학 캠프 그런데 돈 주고 맡길 수 있지 않냐고요. 거기다 숨기라고. 이게 왜 그런 거냐. 앞서 말했던 그 장소들은 매우 큰 신을 모시는 데잖아요. 뭐 부처님, 하나님 등. 그런 신 밑에 숨겨놓으면 죄 없는 어린아이니까 그 신은 내치지도 못하고 저승사자가 난 모르겠어 명부에 없는데요 하면 열 받은 다른 신이 찾으러 와도 그 신의 권역이니까 다른 신은 손도 못 댄대요. 그러다 뇌물 나눠 먹고 조용히 사라지는 거라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줬는데 애 엄마가 근데 꼭 실제 돈을 해야 하나요? 왜 절이나 그런 데 가면 10만 관, 5만 관처럼 종이돈도 팔 텐데 이래서 언니가 이거 멍청한 이 아니라 개자식이었네. 너 부모 아니야?
너 내가 돈을 나한테 직접 달라 했어? 그런 거라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딴 말을 짓거리냐. 너 한 번은 내 말 못 믿어서 그랬다 쳐도 두 번은 없어.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나야 아무 상관없다고 해도 너는 아니잖아. 애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종이돈은 망자한테 주는 돈이야. 네 자식 아직 안 죽었잖아. 그리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 어? 동방사그의 어미는 저승사자 명부를 훔쳐서라도 아이를 살렸다는데 너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딴 막말을 짓거리나. 그렇게 그 새댁을 혼내고 새댁은 알겠다면서 일단 들어갔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끝났으면 언니의 인간 혐오도 안 생겼다 했잖아요. 다음날에 그 새댁이 또 엉엉 울면서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돈을 막상 태우려니까 사실 큰 돈이잖아요. 그때 당시 3년 제사 지내고 애가 병원도 가보고 한 거면 거진 4살이 되어서야 언니를 찾아온 건데 단순 계산으로 365 곱하기 4만 원씩을 해봐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 망설였대요. 그래서 한 번에 태우지 말고 언니 말이 맞으면 뭐라도 나오겠지 하면서 100만 원만 태웠대요, 처음엔. 그러다 반응이 없길래 이 쌍 사기를 쳐도 이딴 식으로 쳐? 하면서 가려니까 돈이 타들어가면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사람 실루엣처럼 올라오더래요. 설마 이거구나 왔구나 했는데 돈을 제 차 더 넣으려는 순간 바람도 안 불었는데 연기가 훅 하고 사라지더래요. 설마 아닐 거야. 돈을 계속 태웠대요. 계속 넣으면서 계속 태웠는데도 처음에 그 사람 실루엣의 연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돈은 마저 그 와중에 또 나눠가면서 태웠대요. 아무것도 못 본 채 그렇게 울면서 터벅터벅 내려왔다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망쳐놓고 저 어떡해요 하면서 또 울면서 달려오는 사람을 보자니 이걸 패죽일 수도 없고 부하가 막 치밀더래요. 와, 예. 이제 나도 방법 모른다고. 네가 지금 일을 다 망쳐놔서 나도 못되게 생겼는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네가 이런 배포도 없고 강단도 없는 이라 사주에 애가 없는 걸로 태어났을 거라 하고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일을 그딴 식으로 망칠 수가 있냐. 처음부터 오질 말든가 그렇게 안 믿을 거면. 나 이제 몰라. 당장 나가 하면서 쫓아내고 소금 뿌리고 난리를 쳤대요. 이 이후로 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다. 그 시엄마랑 남편이 첫 번째 방도야 뭐 복채 정도니까 세댁 본인 수준에선 낼 수 있었던 선이었으나 마지막 방도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갑자기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추궁을 하겠죠. 결국 세댁이 실토를 했는데 무당 말에 부인이 홀려가지고 돈 1000 날렸다고 돈 다시 돌려달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고소하겠다 했대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고소가. 언니가 그 사람들 등쳐먹을 것도 아닌데.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말도 그날 이후로는 그 세댁과 그 가족들이랑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은 없어가지고 언니도 그 부분은 모르겠다 했어요. 뭐 또 알아보고 싶지도 않대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너무 답답했는데 언니가 그렇대요. 뭐 귀신 이런 거 안 믿고 처음에는 못 믿는 거 이해한다고. 근데 2번, 3번, 4번 게다가 큰 돈까지 잃으면서 내 말은 고사하고 결국엔 저것도 자기 자신한테 확신을 못 가지니까 저질한 거다. 그래서 현타가 너무 왔다고 한 게 언니가 무업을 접게 된 이유 중 2번째 이야기예요.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예. 이해는 가는데 좀 네. 답답하네요. 근데 이게 아까도 봉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람이 이게 싫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당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렇죠. 무당분들은 더 만나겠죠? 아유 그럼요. 힘든 사람들 많이 오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진짜 언니 일 도와주면서. 더 뭔가 이게 겉으로는 힘들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속에서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고 뒤에선 딴소리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예. 봉수님은 그 무당 언니분 이야기 해주실 때는 그냥 아예 몰입이 확 되시는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듣고 한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집 오. 근처에 사니까 아직도. 예. 그래서 무당 언니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봉수님에게도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봉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봉수님 사연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유독 더 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무당 언니 사연 들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돌비 봉수라고 검색하시면 무당 언니 분과 어떻게 인연이 되었고 그 뒤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는 거니까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 너무 오늘 긴장되네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주신 건 많이 바쁘셔서 그러신 건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게 장르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제가 언니가 처음에 신을 받았던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무섭지는 않은데, 좀 신묘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기묘하면서. 그러면 네. 그 언니를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무당 언니라고 봉수님 이야기 처음에 나오는 분인데 무당 언니예요. 무당입니다. 네, 근데 봉수님과 인연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던 분인데 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되었던 일을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키리십니다. 봉수예요. 특정적인 것들이 잡힐 것 같아서 네. 좀 지명이나 특정될 만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각색을 하고 이름도 바꾸고 했으니 그것만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며 언니가 무업을 제대로 시작하는 계기가 된 일 중 하나인데 예전에 이야기 중에서 뭐 다른 무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언니는 큰 신, 할머니 신이 있고 점사 봐주시는 작은 신들 여러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받고 다녔던 건 아니었대요. 원래도 어릴 때부터 그런 영안이나 신기가 있고 첫 시점 때 할머니가 나와서 이러저러한 거를 말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할머니 자체가 센 신은 아니었대요. 짜잘한 신이나 잡귀가 들러붙는 건 예산일이었고 자꾸 아프고 또 어린애가 맞는 말만 한다고 하지만 예. 너무 막말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너 아는 척을 하냐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싸움 날 뻔한 적도 많고 변명처럼 들리겠다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조언이랍시고 말을 좀 세게 했었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신을 제대로 받기 전이었어서 그런가 바로바로 내뱉지 않으면 몸이 엄청나게 아프다든지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언니 부모님은 의외로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무업하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그냥 전업주부. 근데 그런 옛날 가정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무당일 한다고 하면 반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병도 오래 앓고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한답시고 병원만 보내고 그냥 무업하지 말아라. 아 제발 하지 말아라. 우리 봐서라도 신 받지 말라고 막 말하니까 부모님 사정이야 이해가고 알겠다만 언니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집도 박차고 나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신 받는 게 저 신 받을게요 하면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뭐 어디 괜찮다는 무당분들한테 가도 그래 바로 해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랑 의절하고 나왔으면 당장 입에 들어갈 밥 걱정부터 한대요. 근데도 신병 때문에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럴 상황도 아니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우선 혼자 고문서, 자료, 민담, 야담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겨우겨우 얻은 원룸방에서 혼자 신당처럼 상 차리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대요. 좀 나아지긴 한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었대요. 옆에서 봐주는 할머니 신이 있다고는 했지만 정말 다른 잡신들까지 막아주고 그럴 힘을 가진 건 아니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뭐 그냥 속된 말로 이런저런 잘 막아주는 탱커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센 신 하나, 잡일 가려주는 작은 신 여럿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싶었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신 받고 하려면 제일 가까운 문제? 금전적인 게 크잖아요. 어느 무당을 찾아가도 다 문전밭대 가고 만신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제자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간다 한들 원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생각이 바뀐 게 어차피 저 무당들의 신어머니도 그 신어머니의 신어머니들도 결국엔 신에게 선택을 받았든 아니면 자기가 신을 찾아가서 직접 모시겠다는들 시초는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한다고 떠나겠다고 그 당시 시기가 저랑 대학 같이 다닌 시기였는데
사람이 참 계획대로 된다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언니도 자료 다 취합하고 귀신 좀 나온다 하더라. 아니면 어디가 터주신이 세더라. 다 가봤는데 어디 폐교엔 뭐 노숙자가 숨어있고, 그래서 큰일도 당할 뻔했고, 어디 폐광에도 들어가려다가 벌금 두드려 맞고, 저 정도 되면 그냥 돈 모아서 얌전히 다른 데서 신받자 할 만도 한데, 언니가 정말 자기 촉이 안 그렇다고, 그렇게 받으면 내 돈만 날리고 신병만 심해질 것 같다고, 분명히 내 신 될 존재는 따로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겠다고, 돈이 없으니까 애써 들어온 대학교를 자퇴하고 돌려받은 등록금으로 예. 그렇게 다니겠대요. 아, 진짜 언니 이건 아니라, 진짜 휴학을 하더라도 이거 자퇴는 진짜 아니고 학교는 졸업해야지 나중에 무업에서 손을 빼더라도 하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막 뜯어말렸어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언니, 돈이 문제라고 했잖아.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필요한데 하니까. 그때 당시 언니가 생각하는 방법까지는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돈만 문제라면 해결된 방법 자체는 사실 간단해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유 있다고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언니 차라리 언니 원룸방 빼라. 원래 나랑 같이 살던 룸메도 애도 문제 있었으니 나갔는데, 여기 아파트니까 방 남으니까 들어오라고. 네. 그 보증금으로 언니가 좀 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언니는 자퇴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고, 방학 때 신 받으러 돌아다니겠다고 오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가려는 곳이 지역은 말 못하고 그냥 어디 외딴 바닷가 마을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그곳이 특이한 게 좀 바닷가에서도 해산물이나 굴이나 조개, 미역 이런 게 양식장들이 있잖아요, 다. 다른 데는 모르겠다만 거기가 길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크게 있었던 곳이었어요. 쉽게 표현해서 그냥 태양갯, 달갯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달갯, 태양갯 이러면 약간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상하게 태양갯은 태양이 떠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 달갯은 달이 떠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불렸대요. 오. 거기서부터 좀 냄새 나잖아요. 오, 예.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넓어서 시차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시차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뭐 같은 지역에서조차 눈에 보일 정도로 나겠냐고요. 양식장 하면 뭐 에이 그냥 촌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전부 다 현금이에요, 다. 그 양식장을 갖고 있으면 속된 말로 둔재벌이라 불릴 정도로 돈이 진짜 많이 드는데, 이상하게 저 둘 중 하나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받아서 체험 관광지로 사용하나? 그것도 아니래요. 사람이 죽었다든지 귀신이 나온다는 말도 없고, 귀신이 나온다 한들 그게 다 돈이 드는 곳이라면 사람 본심이 그러네요. 그 곤지암? 유명했잖아요, 귀신적으로.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귀신 나온다는 말 쏙 들어갔잖아요. 그건 그래요. 예. 그래서 언니 말로는 뭔가 냄새가 난다 이거. 저기를 다녀오겠다 해서 저는 솔직히 그 당시 막 자격증도 따고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때도 강아지 고양이를 키웠어서 같이 따라가기는 애매한 상황이라서 언니 혼자만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같이 갔으면 더 나았을려나 하긴 한데, 예. 일은 일어난 일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감 자체가 태양갯, 달갯이라면 태양은 양기, 달은 음기잖아요. 지금 아직 나름 밝고 해서 달 양식장으로 가봤자 언니가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해 양식장으로 가보자 했는데, 이름처럼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오히려 이런 데라도 오면, 이런 시골에 오면 막 뭐 로드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방령이 됐다든지 그런 안 좋은 게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제때 돌아가셔서 아직 저승사자 못 만난 맑은 영가라도 보여야 하는데, 귀신은커녕 너무 평화로웠더래요, 갯마을이. 이따 달게 가봐야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귀신이 안 나올 리가. 그냥 진짜 봉수말대로 그 돈에서 더 모아가지고 괜찮은 무당 잡아서 신 받았어야 했나. 네.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았는데, 이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그리고 그 좀 개랑 생명이 기어다니는 갯바위에서 뭔가를 잡는 사람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편해지면 뭐겠어요. 긴장 싹 풀리면서 배가 고프더래요. 힘들어도 배꼽시계는 울린다고.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있긴 했으나 딱 나온 직후고 지금처럼 무제한 요금이 쌌었던 건 아니었어요.
게다가 가게 정보가 지도에 업데이트가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가는 곳마다 허탕치고 또 차도 없이 얼마나 걸었나. 회는 저물어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그냥 주저앉아서 쉬었대요. 예. 근데 웬걸 할머니 하나가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길 좀 묻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식당이나 숙박할 만한 데 없을까요? 하는데 네. 그 할매가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언니를 쑥 쳐다보더니 젊은 애가 이런 깡촌도 오네? 여기 길 따라가면 집밥집 하나 있은 게 거기 가서 밥 얻어먹고 잘 때는 없으니까 차도 안 잡혀. 해 지기 전에 이 마을 나가가지고 꼭 읍내로 나가. 여기는 진짜 아가씨가 잘 때가 아니요. 이러시더래요. 딱 여기만 보고 가고 하는 상황이라 그래 어차피 신을 잡아낼 거면 자신은 넘어야 하니 잠은 좀 참고 밥부터 먹자 했대요. 근데 걸어도 식당은 안 나오고 어르신들이 조금만 가면 된다는 말이랑 내가 생각하는 조금만은 다른 의미인가 점점 지쳐가는데 정말로 식당에 딱 나오길래 우선 배부터 채우자 하고 문을 딱 당겼는데 문이 닫혔더래요. 아, 나 진짜 걸을 힘도 없다. 여기서 그냥 차 불러서 나가야 되나. 아니, 근데 콜택시는 또 어떻게 불러? 이것도 빌린 돈으로 온 건데. 근데 웬걸?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애가 하나 딱 보이더래요. 예. 야, 말 좀 붙자. 여기 혹시 근처에 식당 있어? 아니면 근처에 그냥 슈퍼나 마트 있니? 아니, 애가 언니를 이렇게 딱 쳐다보다가 막 까르륵거리면서 웃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언니 알려줄게 하면서 데려가던데 왜 간판도 없고 그냥 민박집 겸해서는 그냥 뭐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찐 맛집 그런 데다 데려다주고 놀러 나가길래 들어가서 사장님이랑 인사하고 방은 허름하지만 숙박도 된다 하길래 거기서 밥 먹고 숙박까지 하겠다 돈을 지불하고 일단 밥부터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 딱 언니는 할머니 뻘 나이였대요. 가족 생각도 나고 할머니 여기 토박이 분이시냐 얼마나 계셨어요? 하니까 맞아 왜 물어보셔요? 이러니까 언니가 좀 거짓말을 쳤대요. 제가 사실 민속학과 학생인데 과제하려고 조사 중인데 여기 뭐 내려오는 민담이나 야당 같은 거 없을까요? 하니까 아유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오빠가 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양반이 알 것 같다. 아가씨 시간 되면 이따 저녁은 그냥 내줄 테니까 약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듣던지 하시길래 뭐 그럽시다 하고 약속을 잡고 이야기는 거기서 듣고 일을 진행하면 되겠다 싶어서 배도 부르겠다 동네나 돌아보자고 산책하러 나왔대요. 언니의 목적은 소속신이나 오래된 연가였으니까 만약에 가다가 그런 터가 보이면 귀찮게 저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이 바로 집 가버려도 됐었다 싶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걷다가 아까 밥집 물어보던 할머니가 보이길래 인사를 드렸대요. 아가씨 밥 먹었어?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아니 할머니 아까 그 식당 문 닫았던데? 아 그래도 나 다른 데 갔잖아 하니까 예. 그냥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싹 전색을 하더니 언니 어깨를 딱 붙잡고 흔들더래요. 너 어디? 어느 집? 설마 너 설마 저 길 끝에 거기 마지막 집 간 거야? 하면서 막 소리치길래 아니 맞다고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속으로는 예. 그 집이랑 사이 안 좋은갑네 이런 생각을 할 찰나에 할머니가 뭐 못 느꼈어? 그 집 사는 집 아닌데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밥을 얻어 처먹고 다니냐고. 거기서 언니가 아차 싶은 게 생각해보니 분명 지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민박집은 숙박업체잖아요. 식당 말고 숙박으로 검색해봐도 지도에 안 나온 것. 그래 그건 100번 양보해서 업주가 무슨 사정으로 등록을 안 했다고 쳐도 아까 길 물어본 아이는 혼자였는데 우리가 알려줄게 라면서 데려갔던 일. 예. 그리고 아무리 한적한 동네라고 분명히 지나가던 영가가 한 명이라도 보였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점.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에도 영가가 있고 절에도 영가가 있는데 이 마을에는 단 한 명도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예. 생각해보니까 해질녘쯤이면 양식당 작업도 진작에 끝냈어야 했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는 저 사람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네.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대요. 이거 신이가 보고 그래 내가 공부를 더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신어머니를 받아서 다시 오든지 해야지 이건 아니다 얼른 돌아가야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내가 돌아간다고 돌아갈 수가 있나? 이 백주대낮에도 이렇게 음산한 곳인데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이 할머니도 사람이 맞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할매가 언니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내가 그래서 말하지 않았냐?
여기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으나 해 지기 전에 읍내로 나가라고. 마음 같아선 내보내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 너 그냥 뒤돌아서 바로 뛰어. 왔던 길을 반대로 뛰어. 너 나온 태양계수로 가지 말고 달계수로 뛰라고. 근데 이쯤 되니까 이 할머니도 누군지 의심이 가잖아요. 아니 일단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할매 말대로 했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일단 어감이 태양계시랑 달계시랑 느낌부터가 달계시 더 음산하잖아요. 그게 뻔히 보이는데 달계시로 가라는 것도 그렇고 우선 이미 해는 절반 정도가 수평선 아래로 넘어가는 게 보였대요. 도망가봤자 어차피 해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 할매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아까의 그런 스산한 느낌은 전혀 느끼지가 않아서 그냥 도박하는 마음으로 질렀대요. 내 느낌상 저 사람은 나쁜 영가가 아니다. 나쁜 영가면 일단 우리 할매도 뭐라 했겠지. 언니가 그냥 바로 납작 엎드렸대요. 바닥에서 그냥 고개도 안 대고 납작 엎드리면서 어르신, 저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무업을 받아야 할 팔자라 어르신의 영역인지도 모르고 어린 마음에 일을 쳤습니다. 불쌍히 봐주셔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원에서 태어난 팔자가 아니지만 이런 팔자라도 잘 살아보라고 삼신이 주신 귀한 목숨입니다. 제가 신을 모시면서 생명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싹싹 빌었는데 그 할매가 잠깐 고민하더니 그래, 네 얼굴이 거짓말하는 낯도 아니고 옆에 매달려 있는 네 그 할매도 도와달라 하네. 내 한 번만 니들을 믿어보겠다고. 마지막으로 이 마을 어디 쪽으로 쭉 올라가면 언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앞에 당삼나무가 하나 있어. 그 옆에 바로 돌무덤이 크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절대 나오지도 말고 누군가 불러도 내가 불러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 돌무덤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뒤에서 누군가 불러도 절대로 아는 체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쭉 올라가거라. 지금 당장. 말을 마치자마자 언니는 그냥 쭉 올라갔대요. 뒤 돌아서 할매가 갔나 안 갔나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그냥 성큼성큼 뛰어 올라가듯이 올라갔대요. 아까 그 민박집 채평 할매가 멀리서 다가오면서 아가씨 어디 갔었어? 아가씨 밥 다 차려놓을 거야. 이야기 듣는 다음에 얼른 같이 가자 하는데 이제야 그 식당 할매의 표정이 보이더래요. 왜 그 동공이 크게 확장되어서 무표정임? 손을 잡아채려는데 언니가 휙 피하고 그냥 올라가려는데 뒤에서 야 이 어딜 가 밥 차려야 한다니까? 야 이 무슨 당장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는데 머리채라도 확 잡아챌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별거 없구나 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만 근데 밥을 차려 놓을 거라니? 밥을 차려야 한다니? 보통 사람을 부를 때 밥 차려놨다고 하든지 밥 다 되었다 하든지 밥 차려 놓을 거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언덕을 절반쯤 올라갔나 당산나무 끝자락에 볼락몰락 할 때 이번엔 그 아까 길 알려준 여자아이가 보이더래요. 쪼그려 앉아서 뭐랄까 목소리가 막 약간 팩한 목소리 뭐 낀 것처럼 울면서 언니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가 안 움직여요 이러는 거래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보자 하니 언니가 탐짓했지만 할머니 생각이 나서 무시했대요. 무시하자. 저거 사람 아니다. 무시하자. 근데 아까의 식당 할머니랑은 다르게 계속 옆에서 쫄쫄쫄 쫓아오면서 손을 잡아 끌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언니 사람 살린다고 무업한다며요. 사람 살린다며요. 우리 오빠 살려줘요. 우리 오빠도 살려주고 나도 살려줘요. 언니 아까 할매 만났죠? 그 할매 미친이에요. 정신병자예요. 언니 그냥 가지 말고 나 한 번만 딱 한 번만 돌아봐요. 가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돌아봐요. 언니 내가 말하잖아. 돌아보라고. 한 번만 돌아오면 더는 안 잡을게. 한 번만 돌아보라고. 야이 무슨 돌아보라고 하면서 어깨를 확 잡으려는지 언니 어깨에 손이 툭 하고 닿길래 언니가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동네에서 뛰어다니는 여자애가 내 어깨에 손이 닿는다고? 생각이 닿자마자 그냥 바로 당산나무로 뛰었대요. 막 뛰는데 여자애가 막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뭐야? 언니 하나가 아니라 언니 하나 할매 하나였네? 그럼 우리 오빠 한 끼 나 한 끼 우리 오빠 한 끼 나 한 끼 우리 오빠 한 끼 나 한 끼 먹고 내일은 그 나머지 한 끼 오빠랑 너나 먹어야지? 이리 와 언니가 사람 살린다고 직접 말했잖아. 이리 와 이리 오라고 막 하면서 자지러지게 웃는데 그 목소리가 아이 목소리였다가 아까 그 식당 할머니 목소리였다가 난리도 아니더래요. 아 저거 그 할매랑 똑같은 분이었구나. 여기 영가가 하나도 없던 것도 저것이 다 잡아먹고
당장은 저 토지신 힘 때문에 못 건드렸으나 사람들 하나하나 잡아먹고 섬길 사람 없어져가지고 힘 빠진 지역 토지신까지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구나. 미쳤다. 다리가 쭉 풀리고 힘이 막 빠지고 벌벌 떨리는데도 다 막 까지고 난리가 났는데 못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았는지 그냥 힘은 들어가서 막 일어나서 막 뛰었대요. 근데 돌무덤이라 했잖아요. 돌무덤이면 저걸 파고 들어가야 될 텐데 내가 저걸 파내다가 저 아이 영가한테 붙잡히는 게 아닐까. 어떡하지 하는 찰나 그 돌무덤 밑에 쪽에 기어 들어갈 만한 개구멍이 하나 보이더래요. 거기를 미친듯이 막 기어갔는데 다 들어갈 때쯤 그 아이 아기가 언니 발목을 팍 하고 잡더니 이리 와 언니 이리 와. 나 한 번만 보라니까? 나 오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봐 언니. 한 번만 봐. 내가 나 오라는 거 아니잖아. 한 번만 보라고. 한 번만 보라고 하면서 막 발목을 긁는데 언니가 그 와중에도 정신력이 좋았는지 안 보려고 눈을 찔끔 감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언니 핸드폰으로 자기 발목을 잡은 그 무언가를 막 미친듯이 찍어내렸대요. 예.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딱 떼자마자 언니가 주변 돌이랑 흙이랑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거를 막 모아서 그 개구멍을 막아버리고 안에서 꼼짝도 안 했대요. 그렇게 얼마나 벌벌 떨었나. 뭔가로 돌무덤을 쾅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야, 이 나오라고 하면서 막 악을 쓰다가 다시 막 울면서 오빠 살려주세요. 언니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언니는 많이 살았잖아요 하다가 당산나무 알려준 할머니 목소리로 야, 다 끝났다. 이제 그만 나와도 돼. 다 끝났어. 나와서 날 받아서 내려가. 사람들을 도운다 하지 않았니? 얼른 나와서 날 받아서 가. 이러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엄마 목소리로 땡땡아 부담해도 돼. 괜찮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줄게. 그만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응? 엄마도 아빠도 널 너무 아끼고 사랑해. 엄마가 제대로 된 무당집 알려줄게. 응?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해 뜰 쯤 되었을 때 그 어린 아기가 너무 구슬픈 목소리로 너도 우리 부모처럼 우리 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어른이면 아이를 책임져야지. 너도 똑같아. 하면서 조용해지길래 언니도 기절한 건지 아닌 건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돌무덤 틈새 사이로 햇빛이 비추더래요. 와, 전 이거 듣고 너무 무섭다고는 했는데 언니가 이러니까 무당을 하는구나 싶었던 게 저때 홀린 게 아니라 화가 났대요. 한 번 죽은 또 죽고 싶어가지고 지금 패드립 치냐 어딜 가족을 건드리냐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날이 밝았구나 해서 돌무덤 밖으로 나갔는데 그림자 길이 보이니까 점심때 살짝 지난 것 같고 그 옆에 있었던 당산나무를 쳐다보니까 정말 오래 산 나무는 맞았대요. 그 둘레가. 근데 말라 비틀어지고 담쟁이도 엮여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주변 청소도 해주고 담쟁이도 다 뜯어주고 아마 아까 당산나무 갈아던 할매가 이 나무에 깃든 토지신이 아니었을까. 뭔가 예전에는 잘 관리가 되었다가 어느 사정이 있었던지 아니면 저 악귀들이 날뛰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돌봐줄 사람들이 없으니 힘을 잃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근방이 관리가 안 되고 저런 악귀가 더 날뛰는 게 아닐까 싶었대요. 예. 아무튼 간에 도움을 받은 건 맞으니 간단한 제상이라도 올려드리려고 터덜터덜 마을로 내려갔는데 어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태양계승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번엔 달갯마을로 내려갔대요. 달갯마을은 이름과 다르게 프랜차이즈들도 있었고 뭐 그렇더래요. 이상한 마을은 아닌 건가 싶어서 일단 씻고 싶으니까 그냥 싼 모텔 하나 찾아서 들어갔는데 아가씨 꼴이 말이 아니라 가지고 거기 사장님이 아가씨 왜 이러냐고 무슨 일 당한 거냐 경찰 불러줄까 했는데 언니가 사장님 그런 일은 아니라고 그냥 저기 태양계 갔다 왔는데 오다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거길 다녀왔다고? 하길래 언니가 왜 그러시냐 거기 뭐 있어요? 제가 뭔 일 있어서 간 건 아니고 민속학과 학생인데 그 과제 좀 하려고 왔다. 근데 무슨 일이냐 안 그래도 거기 사람이 없었는데 알려주시면 좋겠다. 알려주신다고 사장님한테 연락이 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해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가 지역이 6.25 때 국회가 민간인 학살을 했었던 데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학살을 했느냐 국군 숨겨준 거 아니냐 니들도 살아있으면 나중에 군인 되겠지 이러면서 죽이는 게 그걸 또 그냥 쓰는 총알이 아깝다고 마을 사람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 태양빛에 산채로 묻어버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근데 이게 그 마을에도 항상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몇몇 숨어있던지 아니면 어른들이 일할 때 산속으로 놀러갔던 아이들은 돌아보니까 싸그리 고아가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폭격 맞아서 우리 가족 먹일 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은 누가 돌봐줬겠냐. 그렇게 굶어 죽은 애들 입 보면 다 조개 껍데기랑 뻘 파먹은 거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게 뭐가 칼칼했나. 이후로 탄피나 총알 주스러 간 아이들도 물때가 아닌데 이상한 듯 죽어나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네. 그 이후로 흉흉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아예 발길도 안 하고 이 깡촌에 일하러 올 사람도 없는데 마을 사람들도 일을 안 한다 하잖아요. 네. 뭐 제대로 업장에 돌아갔겠냐고요. 또 그 양식장에는 사람 먹고 나온 해산물이라고 굴밭이라면 이제 뭐 밑에 씨 묻어 있으니까 씨 먹고 나오는 해산물이다. 와. 그런 개소문이 돌아서 팔리지도 않고 예. 그 양식장 사장도 잤다더라 라는 말이 있다. 이후로 돈 될 만한 사업은 맞으니까 양식장 주인이 몇 번을 바뀌어도 다 울면서 나가던지 죽어서 나가던지 둘 중 하나라 소문은 더 흉흉했다고. 마을에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해도 별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그 갯벌에 들어간 사람은 무당도 죽어서 나왔다고. 차라리 여기가 개발지의 가치가 있고 한다면 싹 밀어버리고 건물이라도 올리면 좀 나았을 거지. 근데 여기가 막 개발지는 아니었어요. 네. 누가 봐도. 그래서 아무튼 좀 속상하다 이런 사장님의 말에 그걸 들은 언니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정갈하게 씻은 다음 맑은 청주랑 과일들을 사서 강산나무를 가가지고 제사를 지냈대요. 예. 그러면서 그 신한테 살려주신 은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생명을 존중하고 신의를 존중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토속신 아니었습니까? 제게 힘이 되어주신다면 다신 힘을 잃지 않게 평생을 섬기겠다. 이곳에서 그러시는 것보다 저랑 같이 가자. 그렇게 서로 의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했겠죠? 예.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토지신을 큰 신으로 받으면서 오.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 이후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럼 그 여자아이의 악기는 어떻게 됐는지 그냥 내비뒀는지. 예. 솔직히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원인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 아이들도 제 명대로 갔으면 악기가 안 되었겠죠? 너무 슬프잖아요. 어른들의 농간질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 아이가 칼칼한 목소리라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 뭐 모래 때문에 그런 거다. 아이는 죄가 없지 않냐.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런 악령도 안 나오겠다. 아이고. 위령제라도 지내줘야 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 명대로 못 간 건 없어 봉수야. 다 지 팔자가 있고 지 명이 있어. 뭐만 안 했으면 악기가 안 되었다? 악인 주제에 사연도 많다. 억울한 건 알겠는데 판단하고 재단할 건 개개인이 아니라고. 판사가 왜 있고 검사가 왜 있니? 사후세계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도 엄연히 심판대가 있다고. 예. 본인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저지르면 안 된다고. 우물한 개구리들이 깝치다가 싹 밀리고 위에 양기 드글드글한 초등학교라도 서봐야 정신 차릴 거 아니냐. 저런 건 내가 나설 필요도 없다. 예. 밀리기 전에 알아서 잡으러 올 거라고. 천도제를 지내주기 싫으면 저승 보내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 니들도 달래고 안 되면 구속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다 방법이 있다고. 오. 사람들도 귀신도 다 똑같다고. 다 막 사연 있는 척 하지 말고 뭐 먹고 싶으니까 먹었고 하고 싶으니까 했고 말하고 싶으니까 말했겠지. 잘못된 줄 모르고.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야지 벌 안 받는다 하는 말을 끝으로 언니가 전달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야, 레전드다 이것도. 특히나 봉수님이 마지막에 그 언니분이 말씀하신 이런 말투 표현하실 때 있잖아요. 네네. 따라도 못하겠네? 아무튼 그럴 때 정말 잘 표현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따라도 못하겠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봉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좀 자주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봉수님의 무당 언니 이야기도 레전드였습니다, 여러분들. 야, 보통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야기도 정말 섬뜩하고 또 살짝 그 만신할머니 느낌의 이야기도 있으면서, 또 안타까운 역사도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봉수님의 이야기 올라오면 많은 또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언서 언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언서 언니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머님께서 겪었던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너무 잘 들려서 이거 괜찮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긴장이 되는 와중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어머님께서 이거 무서운 일을 한번 겪으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 무서운 이야기 뭐 이런 걸 진짜 좋아해서 네. 엄마한테 이제 같이 있을 때 맨날 무서운 얘기 해줘, 무서운 얘기 해줘 하면 한 20년을 이 얘기만 계속 해주셨어요. 이것밖에 겪으신 게 없다고. 아, 그러니까 겪은 게 딱 하나기 때문에 네네. 20년간 들려줬던 이야기다. 네, 근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20년 동안 들어도 재밌고, 재밌었어가지고, 네. 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더 나오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언서 언니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언서 언니예요. 이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아가씨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학생까지 계속 서울에서 계시다가 취업을 하셨는데 엄청 시골로 내려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자취고 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할머니한테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집을 막 알아보러 간 거죠, 시골에. 그래서 그 부동산 아주머니랑 막 이곳저곳 막 이렇게 보다가 네. 그 마당이 있는 주택인데 집주인분은 엄청 큰 그 주택에 계시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그 독채처럼 집이 하나가 더 있으셨대요. 그 담벼락 안에. 그래서 이 집에서 지내는 거냐 물어보니까 저 집 그냥 그대로 통째로 다 쓰면 된다. 근데 월세랑 이런 게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바다도 보이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바로 그냥 다른 데 보지도 않고 거기를 계약을 하신 거죠. 하고 짐을 다 싸가지고 출근날 맞춰서 오셨는데 막 청소를 하시다가 이렇게 자려고 누워보니까 그 안방에서 엄마가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보이는 시선이 부엌이 바로 보이더래요. 싱크대 뭐 이런 쪽이. 근데 이게 밤에 보니까 그게 그냥 음산하더래요. 그 부엌 보이는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뭘로 커튼이나 뭐 이런 걸 가려야겠다 싶어서 시장에서 그 비즈로 만든 발이라고 하나요? 그 커튼처럼 생긴 거. 그걸 이제 사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부엌에 설치를 하시고 이제 좀 깨끗하다 좋다 그냥 이러고 마셨대요. 그러고 출근도 잘 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시골 생활 너무 재밌게 하다가 어느 날 잠이 드셨는데 그 방에 TV가 한 개 있고 네. 옷장이 2개 있고 그리고 엄마 누워있는 쪽에 머리 쪽에 엄청 큰 창문이 하나가 있었대요. 이렇게 주무시는데 TV가 혼자 켜지길래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끄신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더래요. 끄면 조금 있다 켜지고 끄면 조금 있다 켜지고. 그래서 리모컨을 내가 누르나 보다 이제 싶어가지고 그걸 머리 위에 올려놓고 주무셨는데 그 아까 부엌 쪽에 엄마가 그 비즈 커튼을 달아놓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렇게 비즈니까 찰랑찰랑 찰랑찰랑 이렇게. 근데 저희 엄마가 엄청 여장분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쥐가 돌아다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마신 거예요. 에이,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런 느낌. 네, 그냥 보지도 않고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잠이 그날따라 잘 안 오셨대요. TV도 뭐 그 시절에는 이제 방송이 막 늦게까지 안 했었으니까 TV도 뭐 늦게까지 볼 수가 없고 휴대폰도 그때 막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삐삐 시대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귀가 더 잘 들리잖아요, 청각이. 네. 그때가 이제 한겨울이었는데 그 가을에 낙엽이 엄청 많은 거를 누가 밟는 것처럼 머리 위에서 그 낙엽 밟는 소리가 계속 나더래요.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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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속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왜 이 겨울에 나무가 앙상하게 다 말랐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낙엽 소리가 날까.
그 계속 듣고 계셨는데 너무 가까이서 들리더래요. 근데 엄마 방 그 구조가 창문이 아까 머리 위에 크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창문을 열면 마당이 아니라 그 집의 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이랑 그 엄마의 창문 사이에는 사람이 지나갈 틈도 없는 좁은 그냥 골목 같은 게 있는 거죠. 틈 정도?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고 낙엽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무슨 소릴까 하는데 계속 가까워지더래요. 그 소리가. 그러면서 엄마 그 전에 비즈 흔들린 것도 생각나고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이건 강도다. 그래서 TV 쪽으로 등을 지시고 이불을 이렇게 몸을 마르시고 창문을 계속 쳐다보셨대요. 이게 담을 타고 넘어오면 그림자가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그 창문을 계속 보고 계셨는데 동글동글한 게 그 창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통통통 튀어서 가더래요. 창문의 실루엣이. 그래서 저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냥 저게 뭐지 이 생각만 했대요. 그리고 계속 창문을 또 보고 계셨는데 그 사람 머리 형체가 목은 딱 없고 얼굴까지만 딱 있는 게 이렇게 뒤집혀서 정수리가 땅에 닿게끔 해서 그 정수리로 통통통 그렇게 창문에 튕겨져 지나갔대요. 엄마 머리 위에 있는 창문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바닥에서 튀기고 있으니까 그게 낙엽 밟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머리카락이니까.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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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게 더 높게 이렇게 창문까지 뛰려고 그런 건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이제 그걸 보시고 이건 꿈이 아니고 나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너무 이상했대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봐서 그냥 얼굴 형태 그대로를 보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집에서 도저히 잠을 못 주무시겠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직장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그 마을에서 알게 된 친구들 집에서 계속 얹혀가면서 잘 잤대요. 야, 오늘 니네 집에서 비디오 보자. 뭐, 니네 집에서 맥주 한 잔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빌붙으신 거예요. 뭘 사주시면서.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급도 첫 월급이라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다 쓰고 월세도 내야 되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집을 얻어놓고 내가 귀신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내가 술을 먹고 한번 잠이 들어보자 이 생각을 했대요. 엄마가. 맥주를 먹고 좀 잠이 들면 깊게 잠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 엄마 술을 잘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잤는데 괜찮더래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예.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잊혀져서 자는데 또 자다가 그날 얼굴이 이렇게 간지럽더래요. 이렇게 똑바로 천장 보고 자는데 얼굴이 간지러워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신 거죠. 막 긁은 거죠, 얼굴을. 뭐가 한 움큼 잡히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천장에서 여자분이 네. 엄마 코랑 그분 코랑 닿을 만큼 거리까지 내려오셔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 몸도 안 움직이고 소리도 안 나오고 해서 눈은 막 마주치기 싫은데 그 여자분이 얼굴에 피가 엄청 범벅이셨는데 눈알만 계속 굴리시더래요. 엄마가 누군지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눈알만 계속 동글동글동글 굴리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막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를 하시다가 또 이제 살면서 두 번째 기절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게 잠도 못 주무시고 출근은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살이 자꾸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분들이 야, 너 뭐 땡땡아 너 왜 이렇게 좀 살 빠지고 너 왜 그래 막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다녀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집에 귀신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귀신이 어딨냐. 네가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 네가 처음 자취해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달래더래요. 야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잤는데 니네가 귀신을 못 보면 내가 한 명당 얼마씩 줄게 하면서 내기를 거신 거예요. 오, 그 정도로? 예. 네, 너무 확실하셨대요. 왜냐면 그 피 흘리신 여자분을 엄마가 너무 자주 봐서 엄마가 그때 그 동네 파출소에 신고까지 할 정도였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기를 해서 너네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오늘 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뭐 못 간다 하시고 하다가 세 분 남자분께서 가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이렇게 뜬눈으로 계시고 그 남자 세 분은 이제 술도 조금 드셨겠다. 방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셋이 주무셨대요. 그러고 한참 이렇게 지나고 새벽이 됐는데
그 이제 세 분이 동시에 막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내팽개치고 막 운동화를 신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 간다고, 야 나 간다고, 내일 얘기하자 하면서 막 다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세 분 다. 근데 엄마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분들이 뭘 보셨는지도 모르고 물어보시지도 않으셨대요.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서 엄마는 계속 지내야 되는데 그거 봤던 걸 들으면 너무 무서워서 못 지낼 것 같았대요. 아, 네. 그래서 물어보진 않고 엄마 혼자 점점 심각해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분한테 이제 엄마가 그 귀신 봤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어디 뭐 친구가 좀 어디 안 좋아서 같이 지내주기로 했는데 집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는 그 당시에 막 돈도 없었고 당장 막 할머니한테도 너무 떵떵거리면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고 살자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쉬는 날 엄마가 그 집에서 밥을 해 드시고 설거지를 칼하고 뭐 가위, 밥그릇 이런 것들을 물기를 뺀다고 그 바구니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대요. 그게 말라가지고 저녁에 그걸 닦아서 넣어놔야겠다 하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큰 칼 한 자루만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 근데 뭐 딱히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대요. 뭐 그 시골 마을이니까 누가 빌려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금덩이도 아니고 그렇게 신경은 안 썼대요. 그냥 어디 갔지 이 생각만 했대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가위야 몇 번 눌렸지만 뭐 귀신도 안 보이고 그 머리 이렇게 통통 튀는 것도 그때 한 번 보셨고 그래서 괜찮다 하고 개학날까지 참자 하고 사시다가 빨래를 하시고 옥상에다 빨래를 넣으시러 이렇게 갔는데 그냥 시선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같은 게 들어서 한 번도 남의 집 옥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빨래를 널다 남의 집 옥상을 뒤돌아서 봤대요. 예. 근데 아까 그 며칠 전에 그 부엌에서 없어졌던 칼이 그 옥상에 그대로 이렇게 있더래요. 그 부엌에 없어진 칼이 그 옥상에 눕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이 드셔서 집주인분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귀신을 받고 맨날 가위에 눌리고 물건도 없어지고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빼도 되는데 일단 나도 그 새로운 사람을 빨리 구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이렇게 하셔서 엄마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서 친구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지내시니까 거의도 안 눌리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엄마가 살도 다시 이렇게 찌시고 그리고 엄마 나가시고 나니까 그 집이 쌌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금방 들어와서 그 돈도 다시 금방 받으셨대요. 그 집주인분께. 그래서 엄마가 그 직장에서 좀 오래 다니셨었거든요. 예. 그 직장 생활 계속 오래 하다가 어느 날 마을이 한번 뒤집혀진 거예요. 막 경찰도 막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가보니까 엄마가 그 살던 집에 다 이렇게 모여있더래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뭐 물어보니까 그 땅을 왜 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주인분 집이 있고 그 옆에 엄마가 살던 약간 사랑채처럼 독채처럼 이렇게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 바닥을 팠는데 거기서 여자분 시가 나온 거예요. 엄마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면 그 자리 위치가 그 자리를 확실히 엄마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듣기로는 그냥 그 집을 드러내고 다 팠을 때 거기서 나왔다 하셔서 엄마가 누운 자리, 그러니까 그 여자 위에 내가 누워서 잤구나 이 생각이 딱 드시더래요. 예. 죽은 사람 위에 이 애가 묻혀있는데 내가 거기서 잤구나. 그래서 불편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와서는 엄마는 슬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정상적으로 묻히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무슨 뭐 사건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테니까 안쓰럽다, 슬프다, 엄마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그 사람들에게 계속 모습이 보여지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나 좀 꺼내줘 이런 느낌으로 했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궁금한 건 그 집을 왜 부시고 팠을까도 궁금하네. 그쵸. 근데 그때 저희 엄마 저희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항상 뭐 얘기할 때 물어봤었는데 그 집이 나중에 한참 돼가지고
그 어떤 TV 약간 미스테리 이런 거 나오는 방송에 한번 나왔었다고 하셨어요. 그 집이. 아, 예. 그러고 아마 거기에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왜 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뭔가 네네. 큰 그런 지역만 알 수 있을까요?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인천이면 인천, 뭐 이런 것만? 충청도 쪽인데 바다라 하셨나 약간 뻘 같은 이런 데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 충청도 네. 바다 근처. 네네. 충청도, 충북인지 충남인지 모르는데 그쪽에 약간 뻘 있고 바다 있고 이런 쪽이시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첫 근무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섬뜩하네요. 근데 말씀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상상이 진짜 잘 됐는데 언서 언니님 혹시 귀신 본 적은 없죠? 제가 본 적이요? 저는 예. 진짜 아기 때 봤었어가지고. 아기 때 본 거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말해보면 선택할 수 있어요. 아기 때 몇 살 때요? 제가 9살이었고요.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예. 여동생이 저랑 4살 차이예요. 그래서 5살이었고 제가 9살이었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맞벌이 하셔가지고 제가 거의 동생을 계속 케어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옛날엔 비디오를 진짜 많이 봤었는데 그게 비디오가 라이온 킹이었어요. 비디오를 끝까지 다 보면 되돌아감기를 다시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그걸 비디오를 넣고 되돌아감기를 해놓고 그 기계를 넣는 장이 있었는데 집에 그게 앞에가 유리였어요, 막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유리에 뒤에가 비춰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디오 되돌아감기를 해놓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 제 동생이 막 침대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동생,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로 짧은 원피스 입은 여자애인데 한 동생 또래 정도 애가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 조용하게. 걷는 느낌이 아니라 슥 지나가고 옷장으로 이렇게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엄마나 뭐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러고 까먹었어요. 그날 그걸 보고 까먹고 잠을 이렇게 자는데 제 방에서 문 앞에 정수기가 보였는데 정수기 옆에 봤던 여자애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무섭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눈도 엄청 쌍꺼풀 진하고 땡글땡글하고 머리도 길고 그리고 뭐 귀신이라 해서 막 흰 소복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애들 입는 원피스를 그대로 입었더라고요. 근데 발이 없었어요. 봤는데 제 시선에는 머리랑 가슴 밑에까지 보였는데 너무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밑에까지 이렇게 쭉 본 거죠. 근데 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이렇게 소리로 부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귀신 한번 그렇게 보고 나서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저희 아빠가 그 침대에서 그대로 주무시고 그 여자 귀신을 그대로 또 보셨어요. 예. 그래서 아빠 배 위에 서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런 걸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 살다가 처음으로 귀신 봤다 이러는 걸 밥 먹다가. 그래서 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귀신 봤고 뭐 가위 눌렸고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왜냐면 저희 엄마가 엄청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도 뭐 자기도 봤는데 막 그런 말 하지 말라 막 그랬었거든요. 기도하라 그러고. 근데 저희 아빠가 귀신을 봤다. 근데 내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누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계속 이렇게 쓰다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 여자애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리만 항상 없고 그렇게 제 머리카락을 계속 쓰다듬더라고요. 또 완전 지역을 바꿔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제가 할머니나 사실 막 이런 거 봤어 하니까 할머니가 너 그럼 이사 오기 전에 슈퍼에서 뭘 사들고 오든지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 왔다 갔다 한 5분씩 하다가 와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너무 어릴 때고 그냥 그 순간에도 까먹고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얘가 따라온 건가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사 온 집에서도 걔를 그때 한 번 봤지만 아마 계속 그 집에서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저 이제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이 다른 사람한테 엄청 예민해요. 저희 가족한테만 막 꼬리 흔들고
근데 신발장이랑 화장실을 보고 늘 짖어요. 밤 새벽에 되면. 근데 그냥 왕왕왕 이렇게 짖는 게 아니라 너무 겁에 질린 모습 있잖아요. 엉덩이 예. 다 땅바닥에 붙이고 홀이 다 엉덩이로 말고 그러고 계속 짖어요. 그래서 없어. 쟤도 그냥 뭐 우리 가족이야 냅둬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강아지 달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최근에 이사 오고 나서는 그런 현상도 없고 뭐 강아지도 괜찮고 저도 뭐 가위도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눌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거는 귀신을 본 게 맞네. 이 이야기를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근데 약간 걔는 좀 무섭다는 느낌이 항상 없었어가지고 아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무서운 뭐 귀신도 있는 것이고 뭔가 좀 안쓰럽고 불쌍해 네, 보이는 네. 그런 외로워 보이는 귀신도 있는 것이고 한 거니까 그런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신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아이고. 횡설수설하게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 진짜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머님 그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본인이 네. 겪었던 이야기,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언서 언니님께서 해주신 두 가지 이야기 모두 다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은 내 가족이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파다 보면 있을 겁니다. 물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물어보시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내 동생, 형, 누나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언서 언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늦으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러 얼마나 바삐 움직이셨을까, 수고해 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언서 언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직접 겪으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제가 회사 다닌 지 2년 차쯤 됐을 때 제 예. 바로 위에 선배가 겪은 얘기예요. 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배가 겪은 이야기 빨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언서 언니예요. 제가 회사를 그때 다닌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 예. 바로 위에 선배 언니가 바뀌었었거든요. 그 언니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얼굴도 좀 괜찮은 편이고 몸매도 엄청 좋으시고 성격도 착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언니였어요. 근데 이성한테 관심도 전혀 없고 연애하는 것도 제가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언니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언니가 나이 차이도 한 7살, 8살 정도 차이 나고 바로 위에 상사고 하니까 근데 회사 생활을 계속 하다가 그 언니가 먼저 저한테 저녁 약속을 제안을 하셨어요. 술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밥 먹고 카페 가고 해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언니랑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매일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매일매일 노는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면. 이걸 퇴근하고 내가 쉬고 싶은데 거절도 못 하겠고 나는 술 먹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언니가 또 그날 야 퇴근하고 어디 막걸리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술을 먹자. 예. 그래서 제가 언니 저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도 아파서 못 갈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러면 너는 술을 먹지 말고 나만 마실게. 너는 그냥 너 먹고 싶은 뭐 안주를 먹거나 밥을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면 나한테 따로 뭐 할 말이 있나 싶은 거예요. 약간 회사 일로 내가 뭐 실수했나 싶어서 또 따라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언니가 소주를 막 한 3-4병씩 먹고도 크게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날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그 언니 취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취하니까 막 회사 욕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 속 얘기를.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편해졌다 생각이 들어서 언니는 왜 예쁘고 착하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연애를 왜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좀 몸매가 좋고 이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예. 약간 목적성이 일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대요. 아, 왜냐면 몸매를 술을 보고. 네. 음. 자기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마시러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대화가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대화 내용이.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나이대에. 그래서 막 깔깔깔거리고 듣다가 갑자기 혼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많이 취했나 집에 가야 되나 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야 땡땡아 내가 사실 귀신하고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야? 놀래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많이 취했구나. 근데 또 궁금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서 계속 맞장구를 치면서 제가 들어줬죠. 그러니까 아 내가 처음에는 가위 눌린 느낌이었는데 누가 본인을 자꾸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뭐 배를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이런 식으로 만지다가 예. 점점 수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뭐 입을 맞춘다든지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가위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정말 뭐 옷이나 속옷이 이제 벗겨져 있다든지 그런 수위까지 이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반은 믿고 저는 반은 그냥 흘러들었죠. 너무 말이 이상하니까 술도 많이 취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고 끝나고 제가 네. 이제 회사 생활을 또 하다가 그 언니랑 또 술을 먹게 됐어요. 자기도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 하다가 저한테 해보니까 속이 시원했나 봐요. 그래서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막 이렇게 귀신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눈을 막 억지로 막 힘을 줘가지고 눈을 떴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막 백마탄 왕자님이 없더래요. 봤는데. 그리고 그때 처음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속으로 아 어디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남자 귀신이 그 행동을 해주면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언니한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제로 본인이 한 것처럼 그런 감정 기분을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즐기는 거죠. 왜냐면 연애도 안 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도 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들어주다가 그 언니가 회사에 왔는데 너무 살이 많이 빠지고 헬스케져서 온 거예요. 근데 원래도 약간 다이어트에 엄청 집착을 했었거든요. 언니 뭐 무슨 일 있냐, 건강 어디 안 좋냐 이렇게 하니까 그 언니가 퇴근하고 자기랑 얘기를 좀 하자 해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또 얘기를 들어주러 갔죠. 가서 얘기를 듣는데 땡땡아 내가 그거 내가 말했던 거 다 기억나냐. 그래서 아 네 저 다 기억나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귀신이 찾아왔는데 악취가 너무 나더래요. 막 썩으니까. 근데 그 냄새가 안 났을 땐 눈이 떠졌는데 그 악취를 맡고 나니까 눈이 안 떠지더래요. 누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냄새도 나고 뭔가 막 촉감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하고 강제로 당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눈을 막 떠야겠다 하면서 막 몸에 힘을 줘서 눈을 떴대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막 엄청 왕자님 얼굴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냄새 맡고 눈을 뜨니까 이게 막 화상에 그을린 얼굴 가죽에다가 입술 쪽에는 살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게 치아랑 혀만 깔딱깔딱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귀신의 원래 얼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니가 뭐에 홀려가지고 약간 그런 잘생기게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아 제발 막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계속 빌다가 언니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처음 보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아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 뒤로 술을 안 마시게 됐대요. 술 마시면 잠이 드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 주말엔 본가도 갔다가 뭐 교회도 가봤다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어머님이 언니 데리고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예. 건강상은 이상이 없다. 그래서 무당집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언니를. 그래서 언니를 무당집에 데려갔더니 그 무당분이 언니를 보자마자 막 쌍욕을 하시더래요. 야, 이 더러운 막 하면서 너 지금 살 빠지고 그런 거 너 그 남자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너 기 다 빨아먹고 있었다고 그 관계를 할 때마다. 예. 근데 네 몸인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있었냐 하면서 막 욕을 막 하시더래요. 뭘 던지시면서. 그래서 무당집 다녀왔으니까 언니가 좀 괜찮아졌겠지 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뭐 코피를 막 책상에 쏟는다든지 그냥 의자에 앉은 채에서 구토를 한다든지. 저도 이게 안쓰럽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언니 또 그렇게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 퇴사를 엄청 조용히 하셨어요. 퇴사하시고 마지막 제가 들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여기 대구면은 부산으로 아예 자기 연고지 없는 데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뒤로 전화번호도 아예 다 바꾸시고 그냥 대구에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 다 끄는 거예요. 그 언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뭐 그걸 이제 귀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용어로.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그 얘기하면은 가끔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네. 그 귀접을 뭐 제가 당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너무나 좋아서 진짜 계속 허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 언니가 만약에 그 귀접을 하기 전에 뭐 한 60kg 정도였다 하면은 네. 퇴사하기 직전에는 진짜 40kg도 안 나가 보였어요. 얼굴이 밥을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씹으면 볼에 그 근육이 보였었어요. 살이 다 폭삭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들면 그 남자 귀신이 찾아오니까. 근데 그 언니가 말했을 땐 그 촉감이 그냥 자기 만지고 뭐 이렇게 그런 관계를 하고 이 느낌이 그냥 똑같대요. 너무 똑같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대로 다 해준대요. 예. 그리고 또 그 악취가 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잘생겼다고만 표현을 했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 연예인의 형상이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너무 자기도 막 좋고 하니까 그걸 계속 바랬던 거죠. 오늘 도와주세요, 오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 원하는 이상형이 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죠. 근데 언선이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또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혹시 뭐 짧은 거라도 뭐 없죠? 근데 이게 긴 건 아닌데 이건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신기하다. 이런 뭐길래?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 젊으셨을 때 사시던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땐 엄마 아빠들이 다 부모님들이 농사하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시장에 나가시고 하니까 그 동네 애들끼리 거의 하루 종일 뛰어놀고 했대요. 근데 할머니 그 옆집에 여자애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만 안 들어오고 다른 애들이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이제 막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다니신 거죠. 그 딸내미를. 그래서 뭐 땡땡아 어딨니 땡땡아 어딨냐고 다 산도 뒤지고 다 뒤졌대요. 근데 아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냇가가 있었는데 그 냇가를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애가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이렇게 눈 감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물에 개구리 떠 있듯이 아기가 똑바로 정자세로 누워서 물에 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내려가서 아기를 또 건져왔는데 나중에 아기가 정신이 들고 나서 막 마을 사람들도 다 모이셨대요. 너 어떻게 물에 왜 들어갔어? 어떻게 그러고 있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애가 그때 5살인가 그랬다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물에 빠져서 물속에서 눈을 떴대요. 예. 근데 자기 조상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아기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물 위에 띄워놓고 그 손에다 아기를 받치고 있었대요, 자기를.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아빠 올 거라고 자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마을 전체에 엄청 유명한 얘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조상 막 이런 걸 그 할머니랑 마을 사람들 안 믿으시다가 예. 그때부터 막 뭐 제사 이런 거 더 신경 쓰시고 그런다고. 조상신 막 이런 개념으로. 네네네.
야,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미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존재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이거를 네. 믿게 되는 계기들이 무조건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언선니님 말씀을 굉장히 본인이 차분하게 잘하시는 건 아실 거고 제가 너무 지금 막 정리가 아니에요. 안 된 채로 말을 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네.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선니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언선니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또 실제로 겪었던 그 분 같은 경우도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도 귀접 현상을 겪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또 너무 좋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